뿌리지 않은 것도 거두기,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기 가게도. 선생님께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참 나쁜 부모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옛날 어른들이 짝져진 사람을 멀리하고 저를 낳은 어머니와 다시 혼인을 하여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처음 혼인을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모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바람을 피워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복 형제와 더불어 저희는 삼형제가 되었고 제가 막내입니다. 생모는 그런 아버지가 싫어 아버지와 헤어진 후 9살까지 저를 데리고 떠돌다가 아버지의 조강지처가 있는 친가에 저를 두고 떠났습니다. 시골 친가에는 아버지의 조강지처가 할머니를 모시고 집안 대소사를 돌보며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형인 친형과 저는 시골에서 처음 아버지가 혼인한 여성 밑에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분을 어머니라 부르며 자랐고 그분은 모든 희생을 감내하면서 아버지가 떠난 가정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희생에는 눈물 겹도록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 결혼할 나이가 되자 생모는 다시 저에게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달갑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집안의 정황상 운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십수년이 흐르면서 문득문득 생모와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온몸을 떨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언쟁도 벌이지만 생모는 반대로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통해 모든 희생을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와 아이들과 아내와의 사이에서 때로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스리려 해도 내 내면에 잠자고 있는 부모에 대한 어린 시절의 분노를 주체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분노가 생모를 향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연세가 드신 분이라 제가 참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반성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치솟아오르는 분노와 자신밖에 모르는 생모의 모습에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는 아내가 사산을 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삶의 고통에 대해 더 깊이 느끼면서 내 아이들에게는 죽어도 내 부모처럼 나쁜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왔습니다. 아내의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고부간의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모와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아내의 편만을 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포기하더라도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나쁜 자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과 힘없는 노인을 학대하는 것에 제가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생각 등 이를 말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생모에 대한 분노를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성적으로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어쩔 수 없이 고부간 같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부모 세대에 얽힌 각오로 인해 본인이 뿌리지 않은 열매까지 거두어야 하니 기가 막힐 겁니다. 먼저 아내와 함께 상담을 가십시오. 이것은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겪은 사선의 경험을 충분히 부부가 다시 애도하시기 위해 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어린 자녀가 유산이나 사선을 하면 그냥 애도의 기간도 없이 갖다 버렸는데 현대의학은 유산한 어머니에게 자녀와 작별하는 시간을 순서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아내에게 남은 삶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상담하시는 본인도 필요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에 대해 아내가 어머니로서 느끼는 애착과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간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말해 보십시오. 너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 손에 안겨지는 첫 순간을 나는 몹시 기다렸단다. 나는 너의 첫 학교를 가는 날의 옷에 대해 너가 좋아하는 색깔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이었다 등등.
이렇게 태어나 보지도 못한 생명에 대해서 아내가 사산 당시 느꼈을 감정을 다시 아내 혼자 하게 하지 말고 같이 하십시오. 부부가 눈물을 같이 나눌수록 결속 그 연결감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친모에게 더 등을 돌리고 분노하는 쪽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 치료는 부부가 앞으로 친모, 시모 대응법에 부부가 같이 방법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시모에게 대해 질려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질린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아내와 같이 애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아내가 시모에게 느낀 감정의 응어리를 조금이라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시모와는 다른 환경, 기질, 기대감 등등 많은 다른 곳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시모처럼 모진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살지 않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온 보통의 착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두게 살아온 사람과 같이 살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고 아내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다가 사산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아내가 시모에게 느끼는 감정을 완화시키고 시모에 대한 뿌리 깊은 원망의 뿌리를 내리지 않기 위해서도 애도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친모와 양모, 친부와 형제 간을 얽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우선 친모가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모는 한 번도 인간으로 여자로서 살아보지 못하고 생존 본능으로만 사신 분이고 어른이 아니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 칭얼거리는 짜증 부리고 지나치게 의존하는 삶의 방식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어린 아이입니다. 또 그분은 불행히도 그런 생존법, 방어 기제를 바꾸지 않을 것이고 더 나빠질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는 원래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돌보아야 할 부모, 어린 또는 청소년기 자녀들에 끼어서 양쪽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세대입니다. 이것은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또는 부자든 가난하든 남녀노소 누구나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고 인생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알아서 자신의 짐을 감당하고 해결해 줄 능력이 있든가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샌드위치 시간을 혼자 넘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협조를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또 본인은 아직도 친모와 양모에 대한 감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모는 친모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희생으로 사랑으로 승화시켰으니까요. 자신의 인생의 비극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승리한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모에게 감사하는 아들을 가졌으니까 그분은 스스로 인생에 떳떳하고 뿌듯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친모가 인정한 며느리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로서의 삶은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친모는 그것도 없습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고통은 자이든 타이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많은 상처와 왜곡을 남깁니다. 친모는 왜곡된 감정이 많아 불쌍한 힘들고 거친 모든 인생을 사시고 또 그 보상을 상담하시는 분에게 의존함으로 찾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돌봐주셔야 하는 의존성이 너무 높은 어린 딸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쌓아진 분노를 말하기 전에 친모를 병자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박경리 씨의 토지의 홍해의 친모, 이민혜와 양모, 월선에 대한 홍해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혹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자에게 분노해봤자 본인만 손해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부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친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또 다른 감정의 소용돌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40대 친모에게 느꼈던 감정과는 또 다른 감정이 중년의 50대 노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비극을 운명을 아름다움으로 승화하고 수용하는 작업을 하면 운명을 비극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냅니다. 그러면 인생의 끝날에는 천상병 신의 기천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는 날 말하리 지상에서의 소평이 아름다웠다고 제대로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쌓여진 분노는 인생의 중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빠르면 청소년기에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 당한 상처를 분노를 계속 안고 살며 남은 생도 분노의 희생자가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고 수없이 말합니다. 더 이상은 분노를 지고 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분노와 증오의 짐을 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어깨를 지닌 사람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분노를 지워가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침모를 보면 침모의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보면 튀어나온다라는 것이겠지요. 위기인이 많이 듣는 세미나에 분노관리법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는 돈관리 세미나 그리고 시간관리 세미나입니다. 현대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노관리법은 몇 시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강의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 드릴 수 없고 다만 화가 나면 10가지 세든가 심호흡을 3번 하든가 등을 돌리고 앉든가 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해보셔야만 하는 실습입니다. 실습을 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본인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처음 어머니와 살 때는 문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커갈 줄 몰랐을 것입니다. 아내의 사상과 글로 아내가 정신병원에 간 일이 답해진 문제들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가장 쉬운 법은 어머니와 별거 분가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생각하고 계셨을 겁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어머니의 살 집을 따로 마련하고 독립을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이 아니라 고향 시골집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찾아가는 효를 하면 됩니다. 같이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형과 상의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분담하고 친모랑 같이 사는 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도 아니면 형과 나눠서 6개월씩 어머니를 이동시켜도 됩니다. 어머니의 분노나 감정, 항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머니가 지셔야 할 감정의 몫입니다. 또 늙은 노인에게 거칠게 대하는 본인의 모습도 고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친모가 분가를 거절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은 같이 살면서 그만큼 기득권을 얻었고 그것을 내어놓기 싫어할 것입니다. 친모가 독립을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상담하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상담자 본인이 어머니에게 가지고 있는 정리되지 않은 애증의 관계, 의존과 애착의 감정입니다. 9살까지 같이 사신 기억들을 찾아 정리하셔야 합니다. 효의 기념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진정한 효는 치마와 같이 살면서 서로 망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건강한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치모에 대한 진정한 효입니다. 한국 가정의 효는 부부 관계를 희생시켜 가면서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이지 부모도 자녀도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건강해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같이 살아야 한다면 어머니에게 자신의 삶을 살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머슬로우 인간의 욕망이라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맨 밑이 생존 본능에 의한 식욕과 수면욕이고 두 번째가 안정과 보호, 셋째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 마지막이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생존 본능으로 살아오신 친마는 그 외의 안정감, 보호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까지 섞었으면서 지금 상당하신 분과 아내에게 힘든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친막이 한 번도 자신이 해보지 못한 자기 실현의 욕구의 도구를 제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늙은 친모에게 자기 실현의 욕구할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경로당이나 사람을 만나서 떠드는 것을 좋아한다면 또는 텃밭이나 정원 가꾸기 등등 그것도 그분의 자기 실현의 욕구로 보면 됩니다. 같이 살면서 친목에 그분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아내도 같이 직장을 가고 살림을 맡겨본다든가 또는 자녀 양육을 맡기든가 이것도 친모가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 세대의 아픔을 자녀에게 주지 않으려고 좋은 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강박관념으로 하지 마십시오. 강박관념을 풀지 않으면 강박관념, 노이로제까지 결리게 됩니다.
본인이 침묵에 한 거칠은 태도를 자녀가 무의식에서 배워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자신을 풀어놓는 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나는 잘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 같은 상황에서 더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내 능력에서 최선을 다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인생은 이상해서 세월이 흐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잘하고 공존하는 인생의 치료 요법 중에 하나가 자신을 위로하는 기술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냐고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상담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의 인내심과 절제, 아픔, 수치감의 극복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또 자주와 인내력을 위한 시간이 본래 타고난 활기를 많이 상실시키셨습니다. 어린이의 천진함, 활기를 배우기 위해 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내와 같이 자신의 아픈 가게들을 끌어안고 가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다른 남자랑 살고 싶다 해서.